도쿄 영빈관에서 트럼프와 일본 총리가 악수하는 사진 한 장으로 일본 정치권이 긴장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요구하자 일본 정부가 난감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닙니다. 야후 재팬 댓글창이 그야말로 불바다가 됐거든요. 좋아요 2만 개를 넘긴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세요? 미국이 시키면 뭐든 해야 하는 나라가 일본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좋아요 1만 개를 넘긴 댓글도 있었어요. 중동전쟁에 일본이 왜 끼어들어야 하냐? 지금 일본 민심이 이 두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왜 한국인인 우리한테도 중요하냐고요? 잠깐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게 단순히 일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트럼프가 직접 한국 이름을 꺼냈거든요. 그것도 일본이랑 같이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게 지도에서 보면 진짜 좁은 바다예요. 이란 아래쪽에 있는 바다 통로인데 여기를 통해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이동합니다. 20%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이 통로가 막히는 순간 국제 유가가 폭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나와요. 일본이 쓰는 석유의 약 90%가 중동에서 옵니다. 90%예요. 한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좁은 해협 하나가 막히면 일본 경제도 한국 경제도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같이 군함 보내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가 함께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일본 정부가 즉각 반응했어요. 그런 약속 한 적 없다. 완전 정면 반박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일본 집권 자민당 핵심 인사가 방송에 직접 나와서 말했습니다. 장애물이 매우 높다. 이 짧은 한마디에 일본 온라인이 터졌어요. 야후 재팬 뉴스 댓글창이 그 순간부터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댓글 반응을 더 보면요. 결국 미국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구조다 라는 댓글도 엄청 공감을 받았고요. 이게 바로 일본 외교의 현실이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씁쓸한 댓글인데 전쟁에 끌려가는 거 무섭다. 이런 솔직한 반응도 있었어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 댓글 몇 줄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일본이 이렇게 난처한 입장인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핵심은 일본 헌법 구조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포기하는 헌법을 만들었어요. 이른바 평화헌법인데 이게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일본 자위대는 전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이 법적 장애물이 매우 높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 표현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사실상 우리 못해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 안보 구조 자체가 미국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일본 전역에 미군 기지가 50개 이상이에요. 특히 오키나와에는 미군 병력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고요. 미국이 없으면 일본 안보가 사실상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싫어요 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본 네티즌들도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결국 미국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구조 라는 댓글이 그래서 공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발언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 원유 시설은 완전히 파괴됐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전쟁 중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에요. 재미삼아 더 공격할 수도 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일본 언론이 바로 긴장했어요. 왜냐면 중동 전쟁이 더 커지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고 그러면 일본 경제에 직격탄이 오기 때문이에요. 일본에서 실제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전쟁이 확대되면 휘발유 가격이 200엔을 넘을 수 있다. 200엔이면 한국 돈으로 약 2,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은 이미 휘발유 보조금 때문에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조금 없으면 이미 그 수준이에요. 여기서 원유 가격까지 더 오르면 진짜 일본 서민들 생활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후 재팬 댓글에 이런 반응이 달린 거예요. 또 물가 폭등 시작되는 거냐. 지금 일본 경제 상황을 좀 더 보면 엔화 약세랑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슈퍼에 가면 물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동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일본 경제는 삼중고에 빠지는 겁니다. 일본 언론이 이걸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반전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한국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언급했거든요. 한국도 함께 참여할 것이다. 이 발언이 나오자 한국 외교 전문가들도 분석을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도 군함 파견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한국은 이런 경험이 이미 있어요. 아덴만 파병을 기억하시죠? 청해 부대가 아프리카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해적 퇴치 작전을 수행했었잖아요. 그게 2009년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해군이 먼 바다에서 작전하는 게 완전히 새로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온라인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또 한국 해군이 나가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덴만은 해적 퇴치 작전이었어요. 근데 호르무즈는 다릅니다. 이란이라는 국가와의 긴장 관계가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해적 잡는 것과 국가 간 군사 긴장 속에 군함을 보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중국이에요. 한국은 중국과 무역 관계가 굉장히 깊잖아요. 중국이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 작전에 참여하면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국 외교의 딜레마인 거죠. 미국도 잡아야 하고 중국도 잡아야 하는데 이 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에요. 한국 외교 전문가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아직 공식 요청을 받지 않았지만 미국이 요청하는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말이 지금 한국 외교가 처한 현실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 요청을 받는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여해야 할까요? 아니면 외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진짜 궁금해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 반전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지금 일본 내부에서 군사 역할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본 내부에서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군사력 증가와 북한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일본 내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었어요. 우리도 이제 자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민당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기시다 정부 때 일본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올리는 결정을 했어요. 이게 전후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리고 반격 능력, 쉽게 말하면 선제 타격 능력도 보유할 수 있다고 방향을 잡았어요.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해석을 통해 군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의견도 냈어요. 이제 일본도 정상국가처럼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굉장히 강해요. 중동 전쟁에 끌려가는 건 절대 반대다. 지금 일본 여론이 정확히 반으로 갈라진 상태예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일본 정치인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 일본 정치인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트럼프 발언은 자주 바뀐다. 이 말이 일본 뉴스에 그대로 나오면서 화제가 됐어요. 일본 네티즌들이 바로 반응했죠. 결국 트럼프 스타일을 다들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게 되게 현실적인 반응이잖아요. 트럼프가 뭐라고 말해도 그게 실제 정책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는 과거에도 동맹국들한테 당입이 올려라, 이것도 해줘라 하면서 요구를 던지다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치권도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공식 요청이 오기 전까지는 확실한 답변을 피하는 전략이죠. 근데 이제 관망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미일 정상회담이에요. 19일에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본 언론 분석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트럼프가 직접 요구하면 일본 총리가 어떻게 답변할지가 진짜 핵심이 되는 거죠. 일본 언론 한 곳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번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말 그대로예요. 일본이 미국 요청에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 미일 관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자동으로 한국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본이 참여하면 한국도 비슷한 압박을 받게 되고, 일본이 거절하면 그 부담이 한국 쪽으로 더 몰릴 수도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란 핵 협상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에요. 트럼프가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 동시에 협상 테이블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협상이 잘 되면 중동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어요. 근데 실패하면 군사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위험도 올라가요.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민감한 국면인 거예요. 일본 언론에서 경제 전문가가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일본 GDP가 수퍼센트 수준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아세요? 에너지 수입에 이렇게 의존적인 구조에서 원유 공급이 막히면
제조업도, 물류도, 서비스업도 다 같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역시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휘발유값, 전기요금, 각종 물가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3가지를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했고, 일본은 헌법 문제로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은 일본 민심이 야후 재팬 댓글에서 폭발하고 있어요. 좋아요 수만 개를 받은 댓글들이 미국 시키는 대로 해야 하냐는 반응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게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미 한국을 언급했고 일본의 결정에 따라 한국이 받는 압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19일 미일 정상회담이 이 모든 것의 분수령이 될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같이 지켜봐야 하는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2가지 질문 드릴게요. 만약 한국과 일본 모두 군함 파견 요청을 받는다면 어느 나라가 먼저 움직일 것 같으세요? 한국일까요? 일본일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미국과 함께 참여해야 할까요? 아니면 외교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게 맞을까요? 댓글로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좋은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게요. 그리고 이런 국제정세 이야기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